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8월 2일 증시 급락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이 또 간밤에 큰 하락폭을 보였고 지금 한국 증시도 거의 마이너스 4%대로 큰 하락에 이런 모멘텀이 생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증시도 큰 하락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 와중에서 상승하는 또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항상 증시가 크게 급락할 때 특정 요 소수 테마주들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나스닥 지금 마지막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2%대로 최근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그리고 빅테크의 호실적에 의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었다가 꺾이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국 시장도 반영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테마주를 말씀을 드릴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장 첫 번째 스피어죠. 스피어란 종목이 스페이스X와 771억 공급 계약에 체결하면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요 우주 관련 회사이죠.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인데 요게 772억, 771억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이 되면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확정 공급 예정인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피어의 지난 매출액이 26억인데 771억 이렇게 공급 계약했다는 내용이 엄청난 호재죠. 대비해서 2969% 거의 30배 가까운 매출액을 한 번에 공급 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완전한 호재로서 이렇게 바로 점상 흔히 말하는 바로 상한가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요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대로 금요일에는 바로 그냥 점상 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대로 상한가고 몇 연상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분명 위험할 수 있지만 요 흐름 테마주의 강세가 분명히 강해질 것이다. 과거에 상장했을 때 거의 22,000원대부터 고점을 찍고 쭉 하락했을 때 1,600원대까지 거의 90% 이상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인데 어느새 이렇게 돌림을 하면서 강세의 모습 결국에는 22,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는 이런 테마주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HVM입니다. 마찬가지 우주 관련주이고 스피어를 따라서 또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 넘겨내면서 35,000원대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VM도 스페이스X에 공급한다는 지금 밴드사라는 이런 내용이 있음에 따라서 직접 이번에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주로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 다시 같이 스피어를 따라서 올라가려는 모습이고 그 외에 우주 관련주 LK3량도 바짝 한번 올라갔었죠. 장중에 25%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 음봉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 종가는 그래도 4% 상승. 다음 거래일에 우주 관련주들 더 올라갈 때 이 윗꼬리를 채워가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위성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우주 관련주들 2023년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거래일은 사실 큰 반응을 하진 않았죠. 장중에 4%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1.7% 마무리되는 모습.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우주 관련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때는 관련주로서 후발주로서 따라갈 가능성 그게 테마주의 특징이죠. 대장주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종목들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 AP위성이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도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본다면 우양, 캐대헌 열풍으로 K푸드 수출 증가에 13%대 급등 요 내용이 있었는데 13%에서 요거는
금요일날 초반의 내용이고 상한가 그대로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양이 미국 시장 냉동김밥 수출 기대감과 함께 장 초반의 급등세, 이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특히 글로벌 K푸드 열풍과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대박을 치면서 관련주로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양 차트 역시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양 그대로 상한가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최근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락하면서 냉동김밥 열풍이 있을 때 정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 조정 충분히 받고 다시 한번 과거의 최바닥권에 가까운 위치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테마주 지금 증시가 안 좋다면 쭉쭉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고 이렇게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 같이 들어오면서 대장의 흐름으로서 올라갔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중국과의 호재 뉴스도 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이런 구간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5%까지 급등했고 종가는 그래도 11% 좋은 상승 마무리해주는 이런 장대 양봉, 최근 거래량들 들어와주는, 그리고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예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한성기업, 이것도 장중에는 21%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6% 상승 마무리, 이런 거래량과 장대 양봉 거래량 같이 들어왔던 모습이고, 한성기업 역시 이것도 한번 올라갈 때 바짝 올라가주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4,500원대에서 시작해서 11,000원대까지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이고, 과거 우양의 차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흐름을 역시나 한성기업 역시 따라갈 수 있는 부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으로 바닥권 길게 횡보한 상태에서 돌파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338억으로 또 굉장히 소형주의라는 것, 소형주 위험성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사조대림 또 요 종목도 지금 김밥 관련주로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고, 이번에는 사실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죠. 장중에는 9%까지 올라갔지만 종가는 3.5% 하락 마무리하면서 꽤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김밥 관련주 로서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윗꼬리를 채워가는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테마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삼양식품 최근 정말 대세의 흐름과 완벽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2.4% 지수 대비 그래도 하락폭이 적었고 수급도 최근에 들어왔던 모습을 봤을 때는 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요 저점 라인 때 이탈했을 때는 약간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 하락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추세선을 지키면서 식품 관련주들과 함께 우상향의 방향성을 다음 거래일부터 가져갈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를 본다면 역시 남북 경협주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요 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국무위원장이네요. 제가 정식 명칭을 몰랐는데 대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약간 뭐 이런 게 있겠죠. 저는 뭐 정치적인 내용을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부 주식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특히나 최근에 강세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JST나 지금 요거는 목요일에도 상한가를 가졌고 마지막 거래일 또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9%까지 급등해주는 최근 가장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정말 고점이 뭐 2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바닥권 1,200원대까지 거의 이거는 뭐 95%까지 하락했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최바닥권 찍고 다시 슬금슬금 급등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702억 역시나 소형주이고 단순히 테마주로 보는 게 맞겠죠. 이런 테마주들 다른 실적이나 그런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런 테마성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수급 요런 거래세가 몰리면서 단기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저항 가격대는 요런 구간들에 있네요. 대략 5,000원대 요 부분에 대한 저항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 단기간 5,000원까지 채워주는 상승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또 마찬가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목요일 또 11% 상승, 마지막 거래일 또 9% 상승하면서 윗꼬리 달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해주는 이런 테마주, 이런 남북 경협주, 대북주 흐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고 요 2,000원대 저항 구간이 단기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0원대 돌파하면서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난티도 최근 급등 조정의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고 마지막 거래일 3%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짝 돌아서 올라가 주려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일신석재 하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폭이 컸었는데 추세는 점점 횡보 돌파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고점 라인 때 대략 3,200원 더 올라갔을 때는 이런 4,000원대까지 잡혀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것도 최근 정지기간이 정말 길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돌려내는 모습과 최근 정말 좋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요런 테마에 의해서 더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요런 흐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그나마 이게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적고 그리고 정말 테마주로서의 요런 흐름이지만 그래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좋은 실적과 함께 시가총액도 지금 3조 2천억이기 때문에 가장 또 무거운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 상태가 과거의 고점 가격대가 대략 86,000원 거의 9만원대까지 근접한 요 고점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 위치도 거의 그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전고점에 대한 이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지금 북한 관련 주의 힘으로써 다시 한번 넘겼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부산산업 이것도 한번 올라갈 때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저점 5만원 찍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방향성 가져가주고 있네요.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꺾어내는 역시나 테마주의 이런 흐름들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대ITI 이것도 가장 과거의 대표적이었던 북한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급등을 보였고 최근에 역시나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꺾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요 낮아지는 추세 라인 살짝 넘기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이렇게 남북 경협주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조선 관련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최근에 설명을 드렸는데 3,500달러 규모의 이런 투자에서 지금 특히 1,500달러가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영된다 이런 내용의 조선 관련주들 그래도 꽤나 잘 버티고 있다. 고점에서 가장 강한 지금 한국의 이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오션 정말 시장이 안 좋고 완벽한 신고가 와중에서도 지금 2.9% 상승, 장중에는 6.8%까지 급등했던 이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시장 안 좋을 때 5일선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겠고, 그리고 NK 요 종목이 목요일날 좋은 호재 소식에 상한가를 가주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었다. 분명 시가총액은 941억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지만 이런 최바닥권 라인대에서 상한가를 만든 종목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장중에 마지막 거래일은 21% 급등, 종가는 12% 상승 마무리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지금 조선 관련 과거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갈 때
반응이 없다가 한번 터뜨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NK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 이렇게 거래량 정말 평소 대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제가 대장주로 생각하는 조선 관련주이고 마지막 거래일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4% 역시나 어쩔 수 없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선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조정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선 관련주들 지금 위치에선 역시나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마지막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도 지금 흔히 말해서 코스피를 2배로 지금 추종, 그러니까 반대로 추종하는 요 종목 유명하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흔히 말해서 고버스라고 하는 요런 ETF인데 최근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횡보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추세를 살짝 돌리면서 수급도 들어온 모습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던 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안 좋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 쭉 설명드렸으니까 내가 사실 너무 큰 돈을 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 한순간에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해지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